PR 529번째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논문은 제파 Reflective Prompt Evolution Can Outperform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Reflective Prompt Evalu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요. 그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프롬프트 엔진, 그러니까 프롬프트 튜닝인데,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 튜닝을 제너릭한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강화학습보다 성능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소개 먼저 드리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트로덕션인데요. 요즘에 이제 LLM 기반의 복합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전트 기반, 챗봇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하게 그 LLM이 입력을 받아서 그거에 맞는 출력을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코드 실행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을 실행을 하는데 그것은 뭐 어떤 룰 베이스드라든가 아니면 고정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플래닝을 하고 스스로 플래닝을 하고 아니면 어떤 지리에 맞춰서 뭔가 좀 적절한 툴들을 선택해서 고르고 사용해서 답변하는 그런 복합적인 AI 시스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다양한 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반대로 어떤 A라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툴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최적의 툴이라든가 아니면 최적의 플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그 LLM 기반의 그냥 단순한 인퍼런스와 비슷하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태스크에 맞게 어떤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강화학습 기반으로 학습 방법, 강화학습 기반의 학습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강화학습은 그냥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정한 폴리시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이제 verifiable reward,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리워드 기반으로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을 그러니까 학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또 그래서 보통 많이 요즘에 사용되는 것이 GRPO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PPO가 사용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GRPO라고 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PO라고 하는 거는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PPO를 번영한 그러니까 최적화 정책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PPO라고 하는 게 이게 폴리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어떤 밸류 모델을 이용해서 그 폴리시 모델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러니까 레퍼런스 모델과 리워드 모델에 대한 결과 기반으로 그다음에 또 밸류 모델 기반의 크리틱으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것에 대한 어떤 로스, 그러니까 이런 최적화 방향을 목적 함수를 목적 값을 나오게 하고 그냥 그것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PPO 방법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GRPO 같은 경우는 어, 그 어떤 이 밸류 모델의 기존의 이제 크리틱 모델을 없애고 그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존의 모델, 레퍼런스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평균해서 그 결과 값이 어떤 그러니까 그 밸류 모델의 어떤 크리틱의 결과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그러니까 평균적인 결과를 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삼아서 이제 학습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GRPO 기반의 어떤 모델 학습 방법들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GRPO 같은 경우 사용하게 되면 이제 크리틱 모델
대한 학습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학습에 소요되는 리소스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폴리시 모델하고 그냥 밸류 모델 이 두 가지를 학습시키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폴리시 모델만 있고 그냥 그거 어떤 그룹의 평균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리소스를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보장이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밸류 모델에 의해서 기존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밸류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 학습이 안 되었을 경우에 뭐 어떤 극단치 아웃라이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평균을 기반으로 에버리지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GRPO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화학습, 그냥 PPO라든가 이런 학습들의 한계는, 한계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에이전트 기반의 저희가 어떤 상태에 대한 그 어떤 실행과 학습을 롤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롤아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GRPO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천 번에서 수십만 번의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도구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출원하는 어떤 비용, 그러니까 버짓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조금 제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파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시스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파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롤아웃을 트레이싱함으로 인해서 각 모듈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추론 과정, 뭐 툴 호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상함수에서 어떤 단순하게 그 실수값, 그러니까 플롯 값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져 있는 앞뒤에 있는 뭐 로그라든가 아니면은 뭐 왜 이런 것들을 어 판단했는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등을 자연어로 직렬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변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프롬프트 후보군들을 생성해낸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파레토 프론티어 기반의 최적의 프롬프트를 선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제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냥 요거는 단순한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복합 시스템, 그러니까 컴파운드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이 필요한데 저희가 버짓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버짓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어떤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저희가 추론의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어떤 추론의 횟수를 정해놓고 그것 안에서 최적화하는 것을 이제 표본 샘플 이피션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기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 제파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버짓이 0보다 클 때까지 그러니까 버짓을 하나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은 프롬프트 캔디데이트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 프롬프트 캔디데이트들을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롤아웃을 한 다음에 이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코어링을 한 다음에 이 스코어링 된 것들을 기반으로 각 태스크별 어떤 그 베스트 프롬프트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스트 프롬프트를 선정을 하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요 두 개가 만약에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 선택된 것을, 기반으로 단순하게 그냥 값이 높은 그러니까 밸류 그 어떤 그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파레토 프론티어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 우위를 설정해서 그다음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크게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리플렉티브 프롬프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머지, 그러니까 시스템 어웨어 머지라고 하는 과정, 이 두 개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도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뭐 방법 1, 방법 2처럼 이렇게 다르게 비교를 해서 그런 결과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하나를 만약에 리플렉티브 프롬프트 뮤테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그 캔디데이트 이 캔디데이트 설정된 P2와 P3, 그러니까 파레토 프론티어 기반으로 설정된, 그러니까 선택된 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트레인에서 미리 분리한 그 그러니까 트레인에서 샘플링한 그 미니 배치와 함께 이제 롤아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피드백이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롤아웃 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단순하게 그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전틱하게 뭐 도구도 사용하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추론 다양한 뭐 어떤 태스크도 뭐 플래닝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그 롤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 전 과정을 기반으로 이 전 과정과 그다음에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리플렉티브 프롬프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머지 과정은 요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는 두 개만 있는데 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에도 두 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프롬프트를 머지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머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스템 에어 머지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사전에 미리 떼놓은 그러니까 이벨리에이션 배치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한 게 기존의 어떤 그 풀에 있는 것들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기반으로 만약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 디스카드가 되고요.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캔디데이트 풀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업데이트되고 갱신되는 게 바로 최적의 프롬프트, 그러니까 최적의 프롬프트 캔디데이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파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들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의 설명을 지금 드렸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프롬프트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베이스 인스트럭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그 단계별로 그 어떤, 프롬프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 피드백 중에서 가장 괜찮은,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보인 요 를 설정, 그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세 가지로 쪼개는데, 세 가지로 쪼개는데 피드백과 그다음 파레토를 위한 것과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셋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버짓이 닿을 때까지 셀렉트 캔디데이트랑 뭐 셀렉트 모듈이랑 그 다음에 뭐 미니 배치를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셀렉트 캔디데이트 부분이 이제 파레토 베이스드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그 단순하게 그 베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스트이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과제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경영학이나 아니면은 경제학에서는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절대 우위를 가진 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태스크들을 참고해서 다른 태스크들이 다른 어떤 프롬프트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대한 그 태스크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들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고르다 보니까 어떤 절대값 기반의, 그러니까 그 아규맥스하게 고르는, 그런 그리디하게 고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이 옆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바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셋 학습과 평가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분할을 했는데 어, 트레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학습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사용하는데 사용된 데이터셋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은 점수 확인은 가능하나 실제 컨텐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누출 안 되도록 하는 거고, 요거는 맨 마지막에 어떤 최종 성능 측정용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나눠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파 QA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이프 벤치, 그다음에 푸파, 그다음에 호버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파 QA 같은 경우는 멀티 옵추론이 이게 필요한 어떤 QA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출력 형식을 좀 제한을 하는 것이 특징, IF 벤치 같은 경우는 출력 형식을 좀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yes 또는 no로 답하라, 아니면 특정 뭐 단어를 뭐 몇 회 이상 언급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출력을 하도록 하게끔 하는 어떤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후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민감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어떤 과정을 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들이 작성되어 있는 벤치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에이전트 같은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기업에 많이 도입되면서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서 기반 주장 검증 을 위한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 셋인 호버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그다음 모델은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게 어떤 웨이트를 직접적으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어,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소스 모델과 상용 모델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는 QN8B 모델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상용 모델 같은 경우 GPT 4.1 미니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특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기존 어떤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별도의, 그다음에 최적화 없이, 그러니까 초기 시스템 그대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미프로 V2라고 하는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프롬프트 튜너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프롬프트 튜닝을 하는 옵티마이징 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반대로 이제 GRPO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 기반의 어떤 실질적인 웨이트들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파 같은 경우는 실제 제한된 방법인데, 이제 아까 저희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머지 방법하고 그냥 기본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어빌레이션에서는 이제 베스트 캔디데이트를 선택하는 거인가, 파레토 프론티어 말고, 베스트 캔디데이트만 선택을 했을 때도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다양화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간단하게 요 한 개 표가 아마 메인 표인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QN8B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에서 그 제파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어, 그 프롬프트 뮤테이션,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롬프트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 롤아웃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과정을, 그러니까 자연어로 된 과정을 기반으로 거기다 플러스 이제 피드백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수정한 그 방법이 전반적인 어떤 성능 향상에 가장 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대비
12.44 정도로 크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순위가 바로 이제 그 제파에서 그 아까 프롬프트를 두 개를 샘플링을 해서 그 머징하는 그런 방법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이고, 상용 모델은 반대로 이제 제파 같은 경우가 어, 조금 더 낮았고요. 그러니까 제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까 롤아웃 기반으로 해서 수정하는 거 그게 좀 더 낮았고 반면에 이제 머지하는 그러니까 두 개 프롬프트를 머지하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성능에서 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두 과정 두 개 그 평가 결과 모두 그러니까 상용 모델이냐 아니면 오픈 모델이냐 둘 다 제파 기반의 어떤 방법이 기존의 어떤 뭐 미프로라든가 아니면 GRPO 대비 성능이 좋았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어블레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파레토 프론티어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베스트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가장 최선인 것들만 선택을 했을 때 애와 결과를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인 거, 그러니까 그리디하게 뽑은 것 대비 전반적으로 그 프론티어 기반으로 선택을 한 게 성능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음 차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품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속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유틸라이제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요 제파 파레토 프론티어 기반의 방법이 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히는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이 민 벡터 유틸라이제이션 성능에 있어서 요것도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방법들 대비 제파라고 하는 지표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MPU 이발인데 네, 요것도 GPU4 기반으로 해서 그 평가를 했을 때에도 이제 그 기존의 시퀀셜 플러스 레그 기반 대비해서 제파 파레토 기반이 조금 더 그 높게 그러니까 이 연산의 어떤 효율성도 더 높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논문에 대한 설명은 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